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북도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던 이광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어릴 적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역 앞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를 무작정 찾아가 음식을 가르쳐 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찾아온 이 씨 할아버지를 중국집 주인은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10명이라면 힘든 주방 생활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한 명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이 씨 할아버지는 타고난 요리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시작은 남들보다 서툴렀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부지런했던 이 씨는 결국 총주방장을 맡게 됐고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어릴 적 꿈도 이루게 됐죠. 이 씨의 중국집이 신장개업하던 날, 이 씨는 힘들었던 옛 기억들을 회상하며 눈물에 젖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처음 중국집에 발을 내딛었던 어린 소녀는 어느새 70이 넘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일을 한 탓인지 손목, 발목, 온 관절이 시큰거렸어요. 특히 이 씨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병원을 꾸준히 다녀도 전혀 차도가 생기지 않는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디스크로 수술도 한 차례 받았지만 다시 재발해서 늘 이 씨를 괴롭게 만들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주방일이니 한 번 안 좋아진 허리가 다시 좋아지긴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늘 아침이면 가게 청소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이 씨였지만 언젠가부터는 청소마저 직원에게 맡겨놓고 일하는 시간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랬던 이 씨였지만 그날만큼은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직접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더 꼼꼼히 바닥에 광택이 날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씨의 하나뿐인 아들인 종석 씨가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종석이 왔니?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어서 앉아. 아빠가 요리도 다 만들어 놨거든. 바로 갖다 줄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이 씨의 아들인 종석 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종석 씨가 늘 걱정인 이 씨였어요. 그런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드디어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 특별한 일은 없고. 내 결혼식장도 잡아놨고 신혼여행도 예약해놨고 이제 진짜 결혼식만 남았어요. 항상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희 결혼식이 다가오니 요즘 너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항상 엄마가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게요. 아들 종석 씨의 결혼이 다가오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내 생각이 많이 나는 이 씨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10여 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졌던 이 씨였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오니 더 간절히 그 빈자리가 느껴졌던 거죠. 오늘 종석 씨가 이 씨 할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 씨의 아내 숙자 씨가 있는 추모공원에 함께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는 길에 어디 식당에 들려 같이 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 씨가 만든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며 일부러 이 씨의 가게를 찾아온 종석 씨였죠. 보통 중국집 아들, 딸들은 중국 음식을 잘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종석 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 아버지 이 씨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세상 어떤 음식보다 좋아하고 맛있어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새 40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이 씨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만큼은 그대로였죠. 특히 이 씨가 만들어주는 탕수육을 정말 좋아했던 종석 씨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탕수육은 진짜 전국에서 소배 꼽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전국 각지의 유명한 중국집 탕수육들을 다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종석아, 아빠는 그 말을 들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단다. 우리 아들이 내 음식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단다. 항상 고맙구나. 시간은 또다시 흘러 아들 종석 씨가 결혼을 한 지도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왕래가 잦았던 아들 종석 씨였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생기니 그 전처럼 이 씨의 가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5년 동안 딱 한 차례만 이 씨 가게를 방문했던 종석 씨였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겠지라며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이 씨였지만 서운한 마음을 숨기긴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석 씨가 결혼할 때 30평대 아파트까지 사줬던 이 씨였거든요. 원래는 이 씨의 가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쓰려고 이 씨가 따로 모아놨던 돈이었지만 허리 디스크로 큰 고생을 하면서 가게를 더 크게 늘릴 생각을 접고 그 돈으로 종석 씨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줬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깜짝 놀라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던 종석 씨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 고마움을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금 괘씸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런 티를 내면 속 좁은 부모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가슴속에 꾹꾹 참아왔던 이 씨였습니다. 그런 종석 씨보다 이 씨가 더 마음에 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씨 가게의 종업원인 경재 씨였습니다. 어느덧 경재 씨가 이 씨 가게에서 일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써봤던 이 씨였지만 끝까지 이 씨 옆에 남아준 건 경재 씨가 유일했죠. 워낙 힘든 주방일이다 보니 어느 날 말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고 조금 기술을 배웠다 생각이 들면 감사하단 말도 없이 다른 가게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번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이 씨는 늘 경재 씨만한 직원이 없고 경재 씨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이 씨의 허리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이제는 거동마저 불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씨 가게의 운영은 경재 씨가 도맡아 해왔죠. 경재야, 앞으론 우리 가게를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너처럼 성실하고 요리에 진심인 사람을 못 봤어. 너가 괜찮다면 이 가게를 물려줄 테니 나 대신 쭉 운영해줬으면 좋겠구나. 저한테 가게를 넘겨주신다고요? 제가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권리금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요? 너가 내 밑에서 일한 세월이 15년인데 자식 같은 너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어?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이 가게만큼은 영원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도 제가 그냥 덥석 받기에는 너무 미안해서요. 조금이라도 챙겨드릴 테니 제 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난 너한테 돈 받을 생각 없으니 그냥 가게만 잘 운영해주면 돼. 따로 독립해서 다른 가게 차릴 생각하지 말고 이 가게 물려받으면 따로 돈도 안 들고
기존 손님들도 있고 괜찮지 않니? 넌 그냥 지금처럼 가게 열심히 운영하고 그리고 너 같은 제자도 키우고 그래서 이 가게가 100년, 200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돼. 내 마지막 부탁이니 부디 거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게를 물려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손님들께 더 맛있고 정성이 담긴 음식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늘 머릿속에 담아뒀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이 씨의 허리 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게 일을 놓은 지 꽤 오래됐고 사실상 경재 씨가 주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대로 가게를 폐업하고 경재 씨가 돈 들여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 이 씨와 평생을 함께한 가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랬던 게 이 씨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자기 밑에서 묵묵히 일해준 경재 씨에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이자 보답을 하고 싶은 이 씨였죠.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정확했던 이 씨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경재 씨는 본인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 되자 정말 열심히 일해 주었고 젊은 사람답게 인터넷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게는 항상 손님들도 붐볐습니다. 굳이 배달을 하지 않고 홀 손님들만 받아도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죠. 가게는 더 바쁘고 붐볐지만 은퇴를 한 이 씨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매일 가게에 나가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줬고 단골 손님들과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이 씨였지만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큰 공허함을 느낀 이 씨는 다른 취미 생활이라도 가져보려 노력하고 경로당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니 그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 종석 씨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꾸준히 왕래를 했더라면 그 정도로 외롭진 않았겠지만 왕래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는 아들이었죠. 그런 이 씨에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 생겼으니 바로 그런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씨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이 씨가 먼저 다가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 씨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아들 종석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씨가 밥을 사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 씨도 사람이니 서운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용기를 조금 내어 이 씨가 먼저 아들 종석 씨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결심한 거 피일 차일 미룰 게 아니라 결심한 것을 지금 당장 실행해 보기로 했죠. 이 씨는 앞으로 아들 종석 씨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저녁을 먹고 손주들도 돌봐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아들 종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종석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에 들기 전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종석 씨는 여전히 이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아침 일찍 경재 씨한테
물려준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경제야 가게 운영은 잘 돼가니? 요즘 손님들이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몸은 너무 힘들지만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제 가게가 되니 더 애착도 가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몸이 이래서 거의 집안에만 있어. 외출 한번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들 지경이거든. 병원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걷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얼른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오신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고마운데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야. 주문 들어온 거 먼저 손님들께 만들어 드리고 탕수육이랑 깐풍기 좀 만들어 줄래? 탕수육이랑 깐풍기요? 혼자 드시기엔 많지 않아요? 아니면 혼자 드실 수 있게 1인분씩만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1인분 말고 대짜로 만들어줘. 아들 집에 갈 거라서 말이야. 아들 종석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이 씨였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 집에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사들고 가려고 했죠. 아들 종석 씨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이 씨 가게의 탕수육이었고 오랜만에 아들에게 자신 가게의 탕수육을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들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요. 허리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아니야. 어차피 아들 집이라 해봤자 그리 멀지도 않은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야. 많이 걷지 않아도 되고. 아, 그리고 여기 탕수육이랑 깐풍기 값이야. 이 씨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경재 씨에게 건넸습니다. 진짜 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사장님께 신세진 게 얼마인데 저는 절대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어른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 내가 너한테 가게를 물려줬다고 공짜로 음식을 받아갈 순 없는 거 아니겠니?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탕수육이랑 깐풍기 합쳐도 6만 원이면 되는데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두라니깐.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마. 항상 손님들께 친절하게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이 씨는 음식값을 한사코 거절하는 경재 씨의 주머니에 5만 원권 2장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려는 경재 씨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며 아들 종석 씨의 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종석 씨의 집으로 가는 내내 설레임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요리를 보고 좋아할 종석이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 강호의 얼굴을 떠올리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도 들었고 너무 갑작스레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어느새 아들 종석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 종석 씨 집 앞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종석아, 아빠야, 문 좀 열어줄래? 아니, 아버님.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들 종석 씨가 아닌 며느리 지혜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인터폰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지혜 씨였습니다. 지혜구나. 종석이는 집에 없니?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음식을 좀 사가지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음식을 사오셨다고요? 종석 씨는 지금 집에 없고 저랑 강호는 조금 전에 점심 먹었어요. 그럼 이따 종석이 오면 저녁에 종석이랑 같이 먹으렴.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어? 아버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 집 정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한데 지금은 문 열어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그때 뵙던가 해요. 지혜야, 내가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라도 좀 받아주지 않겠니? 집 안에는 안 들어갈 테니.
너랑 우리 손주 강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아버님, 그러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돼요. 음식은 문 앞에 두시면 저희가 가져갈게요. 몇 번을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 지혜 씨였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것까진 기대도 안 했지만 말로만 듣던 문전박대를 실제로 경험하니 이 씨는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준 집인데 문도 안 열어주다니 뜻밖의 냉대에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이 씨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지금 며느리를 혼내면 아들네하고 가까워지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가지고 온 음식을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그러면 음식 문 앞에 두고 갈 테니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종석이가 좋아하는 탕수육이랑 깐풍기 가지고 왔거든. 네, 아버님. 문 앞에 두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 가지고 갈게요. 본인한테 닥친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혹시 본인이 아들과 며느리한테 실수한 게 있나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이 씨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 혹시 서운해할 만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적이 있어야 실수를 하더라도 할 텐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한 후 지난 5년 동안 고작 해야 한 번 만났던 게 다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먼저 다가가 보려는 본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좌절감도 몰려오고 의기소침해진 이 씨였어요. 본인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문전박대까지 당한 상황에 여기 더 있어봤자 뭐 하겠나 생각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며느리 지혜가 보이더군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인사라도 한 번 하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아버님, 아직 집에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묻고 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씨의 눈앞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씨가 사온 음식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온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니? 오래된 음식도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우리 가게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야. 종석이랑 너랑 강호랑 먹으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라고.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님, 저 중국집 요리 별로 안 좋아해요.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강호가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야 되겠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강호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종석이라도 먹으면 되지. 왜 아까운 음식을 버리고 있냐는 말이야. 내가 지금껏 참고만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아버님께서 안 참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한테 폭력이라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씨는 정말 이런 행동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며느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든 아들네와 친해져 보려는 자신의 노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성의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며느리가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었죠. 너희 그 집 누가 사준 거야?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누가 사줬냐고 묻잖아. 그야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사주셨죠. 근데 넌 그런 고마움도 모르니?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금수라고.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금수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버님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너도 시아버지한테 할 행동이 있고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 거야.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건 지혜 너 자신이니까 이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하고 있어. 아니, 아버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음식들 좀 버렸다고 협박하시는 거냐고요? 저 종석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저 협박한 거 다 말할 거라고요. 그래, 종석이 오면 종석이한테도 얘기해놔. 넌 지금 이게 협박처럼 들려. 두고 보렴. 내가 진짜 저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 이 씨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씨의 사연을 듣고선 이 씨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문제로 부동산을 찾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에게 사준 집은 아들 소유의 물건이라 이 씨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명의가 아들한테 넘어가 있으면 찾아올 방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아파트가 이 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 씨의 말에 부동산 중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집을 사주면 자식 명의로 사주는 게 보통인데 명의가 아직 이 씨 앞으로 되어 있다니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선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래 아들 종석 씨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종석 씨 앞으로 집을 넘겨준다는 약속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약속대로 종석 씨가 결혼을 했으니 명의를 넘겨주는 일만 남았었는데 그때부터 종석 씨는 아버지 이 씨와 거의 왕래를 하지 않으며 지냈던 겁니다. 이 씨 입장에선 그런 아들한테 덥석 명의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부동산에선 매수인이 나타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이 씨가 사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이 씨였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괴로웠던 이 씨는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레 자신이 평생 운영했던 중국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탕수육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어린 시절의 종석 씨도 생각이 나고 자신의 젊은 시절이 녹아있는 중국집에 가면 복잡한 머리도 왠지 편안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중국집에 도착하니 이젠 중국집의 주인이 된 제자 경재 씨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도 손님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손님들이 모두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경재야, 오늘 학생들 단체 손님이 왔나 봐. 사장님 아드님 댁에 가신다더니 금방 돌아오셨네요. 오늘은 저희 가게에서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로 짜장면을 주는 날이거든요. 이 씨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 본인도 50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군부대의 군인들이나 동네의 결식 아동,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 그것보다 뿌듯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경제를 보니 정말 가게 물려주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지만 정말 내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씨는 마음속에 꺼져 있던 촛불이 다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고 힘 넘치던 시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던 본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거죠. 그러곤 자랑스런 자신의 제자 경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야, 오늘 가게를 찾아주신 학생분들한테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어. 어떤 선물이요? 여기 학생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 돈으로 탕수육을 다 돌리고 싶은데 가능하겠니? 손이 부족하면 내가 조금 도와줄게. 사장님이 돈을 다 내신다고요? 경제 씨는 이번에도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몇 번이고 돈을 꼭 주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제 씨의 마음을 꺾지 못했어요. 주방은 다시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씨는 정신없이 탕수육을 튀기고 있었어요. 그런 경제 씨를 보며 이 씨는 경제 씨를 도와주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씨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며 이 씨를 말렸지만 이 씨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조용히 옆에서 경제 씨를 거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완성된 탕수육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러 이 씨가 중국집 홀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애타게 이 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죠. 아버지, 저 종석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돌아가. 너하곤 더 할 말 없어. 아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를 혼내셔도 되고 자식이라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파셔도 괜찮고요. 근데 아버지랑 저랑 그동안 쌓인 오해만큼은 풀고 싶어요. 아들 종석 씨와 완전히 연을 끊을 생각이었던 이 씨는 집을 팔아도 좋으니 오해만을 풀고 싶다는 종석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길래 집을 팔아도 좋다고 하는지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종석 씨가 탐탁치 않았던 이 씨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도 찾아뵙지 않고 연락도 못 드렸던 혼자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몹쓸 짓을 한 이유가 있다고? 도대체 어떤 이유길래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지 한번 입으로 얘기라도 해봐. 저 사실 결혼하고 난 직후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에서 잘렸었다고? 너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때까지 쭉 비밀로 해왔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까지 하고 지혜의 뱃속에는 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직장을 잃으니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다 포기해버릴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우울증에 빠져 며칠씩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만 믿고 저랑 결혼한 제 와이프 지혜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때 지혜 뱃속에 있던 강호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40이 넘어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에 나오니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막노동이에요. 새벽이면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일찍 인력사무소에 나가도 일이 없어서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돌아가면 아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공원에 앉아 그냥 시간을 보내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저희를 오해하게 만든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꼭 오해만큼은 풀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들 종석 씨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니 몸이 경직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아들이 참 힘든 상황을 겪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돼서 아들의 이런 아픔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이 갑자기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괜한 오해를 해서 아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간 것 같아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겪은 일이었죠. 종석아, 내가 부모가 돼서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 혼자 괜히 널 오해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오늘 아빠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 내 지혜한테 전해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겠니? 도저히 아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종석 씨는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혜 씨를 불러왔습니다. 지혜 씨는 왜인지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이 씨는 순간 종석이와 지혜가 그 문제 때문에 다툰 것 같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종석 씨는 지혜 씨에게 직접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정말 천벌받을 짓을 해버렸어요.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종석 씨가 직장을 잃은 다음부터 뱃속에 강호가 있어도 계속 일을 하러 다녔어요. 물류센터에 가서도 일을 하고 공장에 가서도 일을 했어요. 정말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종석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석 씨를 위로해주고 했어야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든 시기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 마음처럼 다시 예전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원하신다면 집 내놓으셔도 돼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생각하겠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씨의 눈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부부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집까지 뺏으려고 든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깨달은 이 씨였죠. 가게를 방문한 학생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떠났고 이 씨는 텅 빈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아들네 부부를 불러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자 경재 씨에게 오늘 하루만 가게
문을 빨리 닫아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경재 씨는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챘고 조용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자리를 비켜준 거죠. 이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들 종석 씨가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을 다시 튀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술을 몇 병 들고 왔어요. 종석 씨와 지혜 씨는 이 씨가 만들어주는 탕수육을 보곤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이 씨는 종석 씨와 지혜 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는 내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너희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 든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종석 씨와 지혜 씨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이 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닌 모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와 종석 씨네 부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와 종석 씨네 부부는 다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 씨를 배려해 지혜 씨가 차를 가지고 아침마다 이 씨네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씨를 태워 종석 씨네 부부의 집에 갔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지혜 씨가 보리를 보러 가는 날이면 손주 강호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죠. 아들 종석 씨의 입맛을 그대로 빼닮은 이유에서인지 손주 강호도 이 씨가 해주는 요리들을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 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할아버지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해서 이 씨와 지혜 씨를 빵 터지게 만든 일도 있었고요.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고 그로 인해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젠 세상 어느 가족보다 서로를 더 챙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 이 씨 할아버지가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문전박대도 당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음식을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봤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하고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자신도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으니 자식과 며느리가 서운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더 어른인 우리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면 아들과 며느리들도 생각을 고쳐먹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합니다. 이 씨가 앞으로 남은 인생도 부디 아들네 부부와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